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LAFC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FC가 토론토를 상대로 손흥민 선수와 부한가 없이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물론 경기력은 굉장히 아쉽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손흥민 선수와 부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인터뷰를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 내용이긴 한데 이 손흥민 선수와 부한가가 사실은 똑같은 포지션의 선수이기 때문에 둘이 경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돈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왜 자신과 부한가가 그렇게 잘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통해 진짜 LAFC가 왜 이렇게 당당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에도 이렇게 좀 자신감 있는 팀이 되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LAFC와 토론토의 경기, 사실은 이제 토론토가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고전을 했습니다. 슈팅 수치로 봤을 때는 17대 11이기 때문에 뭐 LA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점유율을 보면요 56대 44. 그러니까 LA가 44로 더 낮은 점유율을 가져가기도 했고 뭐 패스 수라든가 기본적으로 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토론토가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결과는 2대0. 뭐 부상도 있고 좀 힘든 상황들도 있고 페널티킥 실축도 있고 그랬지만 여하튼 어떻게든 이겨냈습니다. LAFC가 손흥민 선수 없을 때에도 어떤 기세가 있다. 축구는 또 흐름이다. 기세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LAFC가 제대로 기세가 올라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경기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와 부한가가 없는 이 LAFC, 사실은 손흥민 선수와 부한가가 굉장히 보고 싶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 두 선수가 사실은 맨 처음에 이 두 선수가 잘 어울릴 거다라는 예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두 선수가 아예 똑같은 포지션이었기 때문이죠. 이게 인터풋볼의 기사이고 8월 초의 기사입니다. 아주 옛날 기사죠. 이 기사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부한가랑 왜 자신이 똑같은 포메이션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를 살펴보기 전에 이 손흥민 선수가 LAFC가도 무조건 주전인 거 맞냐? 이거 약간 이제 어그로죠. 139경기 88골에 39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핵심 윙어와 경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기사냐면 데니 부한가와 포지션이 같다. 부한가는 가본 국가대표다. 둘이 그래서 이제 다 차출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생테티엔에서도 맹활약을 하던 선수인데 MLS에서 좋은 기록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에 또 20골 넘게 달성했기 때문에 3시즌 연속 20골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좋은 선수죠. 그러니까 2024 시즌에도 20골 이상을 기록했고 공식전 139경기에 나서서 88골 그리고 38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본래 좌측 윙어 센터 포워드 그리고 우측 윙어도 소화 가능하기는 한데 좌측 윙어로 쭉 나섰고 손흥민 선수 역시 주 포지션이 원래는 좌측 윙어였기 때문에 이거 겹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인 겁니다. 그러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손흥민 선수도 이제 LAFC 공격수라고 잡혔는데 미드필더가 아니라 공격수로 나설 거면은 좌측에서 포지션이 겹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다 결말을 아시죠. 손흥민 선수와 부한가는 지금 MLS에서 가장 강력한 듀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18골을 연속으로 합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 이제 LAFC가 이 두 선수 없이도 2골을 넣으면서 그 연속 기록은 이제 끝나기는 했지만 어마무시한 그런 기록을 세운 이 두 선수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플레이가 가능했을까? 라는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그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뭐 판타지 풋볼 LA에서의 어떤 삶 그리고 플레이오프 관련된 인터뷰를 한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전 이 인터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Safe to say you're settling in off the pitch, but also on the pitch, especially with Denny Buanga. Your guys' connection is second to none in Major League.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와 부한가와의 이 커넥션이 사실은 뭐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이제 굉장히 좋은 호흡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호흡을 펼치고 있냐라는 질문을 한 거죠. I think we both understand quite very well. So I think we are both very similar players. We want to attack the space and. 자, 손흥민 선수가 we are both very similar player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비슷한 선수고 공간을 침투하려고 하고 또 볼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이 두 선수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선수이기 때문에 경쟁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원래 거기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score the goals, and that kind of player doesn't have to do too much, and we just gotta have to talk a little bit. And on the pitch, we know what to do. And sometimes when I have ball, I almost know where Danny is gonna run. And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기본적으로 부안가 선수와 몇 마디 이야기만 하고 나면은 이미 이제 공간에 침투하는 같은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떤 행동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보면은 거기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잘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yeah, I mean, we worked also hard, but also we kind of speak a lot between each other and try to understanding more. So obviously.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데니 부안가랑 많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Talk a lot.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뭐 두세 번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안가와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맞는데 근데 본인과 비슷한 선수이다 보니까 이해가 빠른 부분도 있다라고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손흥민 선수의 어떤 클래스를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LAFC에서 거의 뭐 메시와 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으로 뛰고 싶으면 뛸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원한다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사실은 또 미국으로 가면서 본인이 윙어로서 뛰기보다는 골을 마무리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의 자리로서 뛰고 싶어 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과 비슷한 유형인 선수와 어떻게 콜라보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상대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팀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잠재적으로 팀을 자신만의 왕국으로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모두들 손흥민 선수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신의 플레이에 또 과도한 의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한 팀이 되려는 노력, 이미 있는 선수와 비슷한 프로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강점을 활용해가지고 플레이하는 모습들, 다른 선수들의 어떤 다름을 또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LAFC라는 팀을 원팀으로 만들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해외 해설진들도 굉장히 손흥민 선수를 높게 평가합니다. MLS crowns its champion through a playoff system. 그리고 이제 MLS의 플레이오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 리그에서도 이제 그런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컴페티션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떤 토너먼트 단계 비슷하게 MLS도 그런 게 있는데 잘 이해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뭐 당연히 이해하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좀 낯설 수 있고 저는 사실은 이 MLS의 방식이 굉장히 낯설다고 생각했는데 2019년에 이제 이러한 어떤 방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는 1위 팀은 그냥 이제 직행을 하고요. 그리고 4, 5, 뭐 3, 6, 2, 7위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승자끼리 이제 또 4강을 치르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결승을 치른 다음에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이제 우승한 팀 하나하나가 이제 싸워서 MLS컵을 위해 싸우는 이런 형식이 2019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진화를 해서 경기 수가 좀 더 늘어난 거죠. 와일드카드를 통해서 8위와 9위가 서로 이제 대결을 하고 여기에서 올라온 팀이 이제 1위랑 맞붙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바로 이제 4강 컨퍼런스 직행을 하지는 않는 거죠. 이거는 이제 2024년 예시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팀이 올라가가지고 이 플레이오프를 처음에 진행할 땐 심지어 3판 2선승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경기에서 이 손흥민 선수 없이 LAFC가 좋은 평가를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와 부안가 없이도 사실은 토론토를 2대0으로 이길 수 있었던 LAFC의 저력 밑에는 사실은 손흥민 선수와 부안가가 없이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원팀이 되면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팀이 뭉친 게 굉장히 한몫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멘탈리티가 생겨난 이면에는
자신과 비슷한 동료 혹은 다른 동료들도 굉장히 챙기려고 하는 손흥민 선수의 그런 리더십이 다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 인터뷰를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플레이오프도 LA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도 이겨줘야 하는 경기를 이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LAFC가 막 뎁스가 엄청나게 좋거나 아니면 손흥민과 부안가 없으면 사실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팀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게 좀 인상적인 이번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LAFC의 경기 그리고 손흥민 선수 인터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관련된 소식들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